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화창한 날씨가 지속이 되며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현재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는 중인데요. 다시금 폭락의 공포가 시작이 되며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끝이 났다, 한계가 보인다 라는 커뮤니티의 글들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계속 상승만 하는 시장이 없듯 하락만 하는 시장 또한 없습니다. 절대로 가격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시길 바라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흘러가는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것은 단연 중국에서 나온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부총리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을 본격적으로 죽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들이 나온 뒤 시장의 공포의 패닉셀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의 부총리가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류허 부총리는 플랫폼 기업의 재무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 및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를 단속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부총리 류허의 경우는 국무원 금융안전개발위원회 제51차 회의를 주재하여 플랫폼 기업의 금융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단속을 단호하게 요구하여 개인의 위험이 사회 분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매도세가 가파라지며 떨어지는 가격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얼마 전 발생한 비트코인의 폭락으로 인해 이번의 하락이 더욱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여러 투자자들이 중국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대중적인 생각에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진짜 중국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을 정말 끝낼 것인가? 앞으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러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국의 경우 철저한 중앙 집권 체제이죠.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통솔하려고 하는 국가 시점, 이제 탈중앙화를 내걸며 나온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은 참 보기 안 좋을 것입니다. 본인들의 집권 체제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더욱 커지기 전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하겠죠. 특히 현재 중국과 대립 구도를 그리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친화적으로 대하며 급진적인 규제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과 같이 가서 휘둘리기 싫은 마음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말씀드렸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외부적으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없애야 한다, 채굴 금지 등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현재 중국에는 수많은 분야의 정책 자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중국의 정책 발전에 자문을 하는 기관들의 영향력을 순위대로 뽑아놓은 곳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있고 생태 분야도 있고 정말 많은 자문기관들이 있죠. 이러한 기관들을 싱크탱크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종합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이 바로 중국사회과학원이라는 곳입니다. 1977년 설립돼 중국 현재 부동의 1위의 영향력을 꼽고 있죠. 현재 중국에서의 싱크탱크 입지는 공산당, 정부, 군대에 이어서 제4의 권력으로 자리를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헤드라인부터 중국의 싱크탱크,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 외환 보유고 편입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자면 이제 중국 국무부 산하 최대 싱크탱크이자 정책 자문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향후 민간 암호화폐 발전 방향을 주시해야 하며 관련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민간 암호화폐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민간 암호화폐를 외환 보유고에 편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하죠. 여기서 뽑은 민간 암호화폐 위협의 경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중국의 자금이 해외로 빠지면서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 너무 많은 자금이 채굴 산업에 집중이 되며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에 있어 싱크탱크의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막대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중국이라는 국가 내에서 사회과학원의 입지를 충분히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들이 중국의 정부에 실제로 적용이 되었었고 말을 하면 실제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블로그에 기재를 한 것이 아닐까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려 막 움직이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시장입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과도기적인 단계인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잡음과 변동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해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본인의 자산이 줄어들었으니 이러한 가격의 폭락 속 흔들리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면 못난 사람 보듯이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제가 할 말은 제 채널에서 하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날 것이라는 증거보다 지속되며 발전 가능하다는 증거들이 10배, 100배는 더 많습니다. 절대로 지금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며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대출받지 말고 투자를 하라는 게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상승만 하는 시장이 없듯 무조건 하락만 하는 시장 또한 없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가격의 하락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는 현재 더욱 견고해지며 두터워지는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가격 하락이 이어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자금을 금으로 옮기고 있다는 내용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에 전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비트코인 저점 매수 수요가 급증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OTC 거래이죠. 장외 거래의 비트코인 유출량이 급증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 시그널이다 내용이 나왔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연동 지갑에서 1292BTC가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근 4개월 내에 가장 높은 유출량이라고 하는데 기관이나 대형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OTC 데스크를 통해 투자한다고 하죠. OTC 데스크에서 유출된 자금은 기관의 매수 신호로 여겨집니다. 다고 합니다. 현재 일일 이체 건수가 6일 만에 무려 10배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글래스노드의 설립자의 경우는 다시 한번 강한 기관의 수요가 있었다. 올여름 비트코인의 저점이 어디까지 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락이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홀드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투자자들이 이제 환경에 대한 우려로 기업이 비트코인과 거래를 두고 있는 점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설립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디까지 낮아질지는 모른다는 것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는 낮아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홀드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낮아졌음에도 긍정적인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친화적으로 보는 국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두바이입니다. 두바이의 경우는 암호화폐 자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당국과의 합의로 두바이 경제특구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의 경제특구는 당국과 합의로 암호화폐 자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도시인 두바이의 경제특구에서 확립된 규제하에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두바이 공항자유특구국과 아랍에미리트 증권상품국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한 합의를 통해 특구 내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방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에서 이러한 행보를 보인 것은 암호화폐 시장을 발빠르게 선점함에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두바이 내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국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이죠.
현재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 SEC의 신임 위원장으로 갠슬러가 취임함에 따라서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기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들도 또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조 속 최근 긍정적인 소식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죠. 오늘도 또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 허용 법안이 검토가 되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네브래스카 주 의회는 은행 암호화폐 취급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의 네브래스카 주 의회의 경우는 암호화폐 예탁기관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이제는 와이오밍 주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가 되는 것이죠. 이 법안을 제출한 플루드 의원의 경우는 이 법안은 네브래스카 주 전체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기회라고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 가능성을 이해하며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이를 의회가 통과시키는 것들을 볼 때 미국이란 국가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며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판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올해 비트코인의 가장 큰 빅 이벤트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ETF 소식이죠. 2018년부터 승인이 나지 않을까 기대했던 ETF 승인 소식은 밀리고 밀려 이제 2021년 6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기조를 보았을 때 승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추가적으로 미 SEC에서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기업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리움 트레이딩 미 SEC에 새로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다시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 비트코인 ETF 신청서가 제출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신청의 경우는 ETF와 ETP 프로바이더의 테크트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의 아르카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비트코인 ETF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 간단해 보일 수 있는 승인이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항상 비트코인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ETF가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승인이 나는 시점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승인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들여오겠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ETF는 이미 승인이 났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죠.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비트코인 ETF 승인은 이미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경우는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바닥나고 있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ETF 상품을 승인할 때가 훨씬 지났다. 우리는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이 공간의 관심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란다 전했다고 합니다. 이 밑에 내용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절대로 내재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확인하며 흔들리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 SEC에서 추가적인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리플사는 XRP가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리플 과거 XRP가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헤 텐 레이로 이제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선임 변호사의 경우는 사라네번 담당 판사와의 유선 회의에서 과거 리플이 선임한 변호사들이 XRP가 화폐 그리고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리플 측에 알렸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텐 레이로 변호사의 경우는 리플이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조언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게임 오버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SEC는 리플의 과거 법률 자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장하며 이에 대해 리플 측은 변호사들로부터 받은 조언은 변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리플사와 SEC의 소송 방향을 보았을 때 이제는 점점 싸움이 좀 유치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리플사의 변호사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질 않나, 예전에 분명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듣고도 했으니까 너 잘못이야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질 않나, 조금은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소송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앞으로 리플사와 SEC 간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항상 마지막에는 이제 공포탐욕 지수와 가격들을 보고,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가격들을 보고 마무리를 했었죠. 이러한 장 상황에서는 가격은 안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가격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치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흔들리지 말라는 게 무작정 존버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의 펀더멘탈 내재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며, 이 내재 가치가 흔들리지 않았다면 팔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박앤세일이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작정 버텨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죠. 내재 가치를 보았을 때 정말 가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아무리 봐도 더 이상 미래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더욱 많이 나오며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저는 내일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